이번 강의에서는 223강, 225강, 소강을 동시에 진행할게요. 왜? 이거는 선생님 목차에서는 그냥 균줄 때거든요. 균을 줄 때 그냥 두 개 똑같아요. 풀이 방법이. 똑같은데 풀이 방법이 비슷한데 굳이 다르게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헷갈리게.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할게요. 그럼 2차 방정식의 활용 225강 근과 계수의 관계 결과적으로는 균줄 때다. 그럼 균줄 때 풀이 방법은 뭐냐? 포인트 빨간색으로 쳐놨죠? 대입한다. 두 번째는 근각계수,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한다. 세 번째는 켤레근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크게 말하면은 더 크게 보면 대입과 근각계수의 관계, 켤레근도 결국은 근각계수의 관계 쪽으로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한번 그럼 접근해 볼게요. 개념서에는 뭐가 나와 있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이면 이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고 근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원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근이라는 거는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 뭐라고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이 근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x에다 대입하면 성립하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근이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입해서 푸는다. 물론 아주 쉬운 숫자가 3이라고 주어졌다 그럼 3 대입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조금 여러분이 못 알아보는 대입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져고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지면은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놈인데 근이 2하고 3이래요. 그럼 우리는 x-2, x-3이란 인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인수 정리에서 또 나왔던 거죠. 근데 최고창을 모르니까는 최고창은 a라고 두고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럼 미지수 하나만 모르니까는 뭐 점 하나만 근 하나만 더 주면은 근 하나가 아니라 뭐 어떤 데이터를 하나 더 주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근 주어지면 대입한다. 대입할 때는 그냥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수 형태로 대입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근 줬으니까는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지고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이 두 근을 2, 3이라고 주어지면은 위의 방법으로 보통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2차 방정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 그리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말로 줬잖아요. 이것도 근 준 거예요. 문자근 준 거라고 할게요. 숫자근, 문자근. 알겠죠? 문자근 줬어요. 그러니까 뭘 가냐?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가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알파 베타는 5이다. 지겹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숫자가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이 좀 당황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생각해 봐요. 최고창 A로 나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과정을 안 하고 하다가 괜히 실수하지 말고 편하게 최고창을 1로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잊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유도 잠깐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왜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최고창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1일 때는 왜 마이너스 b가 되느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식은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전개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의 1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죠? 그쵸?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근의 합에다 마이너스 친 게 1차항의 개수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상수항 C는 이게 C자리고 이게 B자리죠? C는 알파 곱하기 베타다.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겠죠. 이 방법 말고도 근의 공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식이 더 복잡하니까는 유도하기도
뭐 한 자리도 더 써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다. 알아두면 되겠고, 꼭 유도 과정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예. 두근의 차는 근의 공식을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의 공식 한번 해봐요. 꼭 해보고 넘어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켤레근은 뭐냐? 켤레근은 여기선 중요한 게 있어요. A, B는 유리수일 때,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A, B, C가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개수들이. 유리수일 때는 루트 m이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근의 공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잠깐 근의 공식을 쓸게요. 짝수 공식을 그냥 할게요. A분의 짝수 공식으로 해서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근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리고 얘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무리수 부분이 풀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거 묶어가지고 이거 어떤 A로 표현할게요. 이거 묶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M 루트 B라고 쓸게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한 근이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다 라면 나머지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단 여기선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A 자체가 마이너스 루트 5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플러스 루트 5일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라는 조건 그리고 이런 근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것도 반드시 근으로 간다. 또 마찬가지 이유로 두 개가 실수 PQ예요. 여기가 PQ인가 봐요. PQ. 알겠죠? 얘네들이 실수다 할 때는 한 놈이 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나오겠죠. 왜? 허수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허수는. 이해돼요? 얘네들이 실수니까 허수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1 플러스 3i가 나왔다. 근이. 그럼 나머지 1 마이너스 3i도 근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문제만 보고 갈게요.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3i라고 합시다. 그때 문제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a, b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근이 이거다.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3i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는 봤더니만 2네요. a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b죠? 그럼 두 개 곱했더니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는 9, 10이 되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b는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켤레근도 결과적으로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대입하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켤레근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입하면서 가면 된다. 알겠죠? 그때는 조건이 하나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개념서로 잠깐 넘어가서 개념서 간단하게 읽고 갈게요. 2차 방정식의 활용. 근이 주어질 때 주어졌죠? 그 다음에 특정한 값에 항상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면서 가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약간 중요한 거 위주로 얘기하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특정한 값을 항상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항상 k를 근으로 갖는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k를 대입해요. 그리고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k를 대입합시다. k 대입했더니만 a k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c는 0이다. 그럼 이건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이해돼요? 항상 k를 근으로 가지니까 a, b, c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a는 0, b는 0, c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의 항등식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위의 문제는 뭐냐? 근을 주는 문제고 2차 방정식의 활용. 여기서 말하는 활용은 진짜 문장형 문제 있죠? 그거예요. 그럼 문장형 문제가 나오면 2차 방정식의 핵심이 뭐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제발 좀 x로 두면 돼요.
지문에서 읽으면서 x로 두면 되고, 두 번째, 그 x가 나오고 또 y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는 미지수가 막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가능한 한 미지수 하나로 바꿔요. 뭐라고요? 미지수 하나로 바꿔요. y를 x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못 바꾸면 안 되거든요. 등식이 표현한 가능한 부를 찾아 x에 관한 방정식으로. 그죠? x에 관한 방정식 두 개 만들고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왜?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 두 개짜리예요?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죠.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있었죠? 225강. 요것도 한번 책을 찾아보고 책에서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예, 살짝 보면은 여기서 첫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 설명한 거죠. 우리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두근의 설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들이니까는 이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좀 외워두세요. 문제에서 보면은 두근의 비가 3대 2다 라고 주어질 때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 두근을 3k 대 3k, 2k로 쓰고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ax, a 말고 여기다가 뭐 5라고 할게요. 예. 5라고 한다면 5x 플러스 b다. 이때 b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근데 두근이 b가 3대 2다. 그럼 3k, 2k가 되는 거죠. 그럼 3k 플러스 2k는 뭐다? 마이너스 5다. 그럼 k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는 두근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 그렇게 되면은 두근의 곱은 뭐다? 6이다. 라고 해서 b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두근의 b 주어졌다는 거는 한마디로 식 하나, 방정식 하나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근의 차가 m이다, 두근의 차가 3이다 하면은 하나는 뭐 k, 하나는 k 플러스 3. 또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k배이다. 그러면 뭐 3배이다. 한 근은 뭐 여기 k배라고 했으니까는 m, 나머지 한 근은 3배니까 3m. 이해되죠? 두근의 절대값의 b가 이거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절대값의 b가 2대 3이다. 그러면은 하나는 2k, 3k일 때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2k, 마이너스 3k일 때가 있다. 선생님,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3k,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양수예요? 모르죠? k가 있으니까. 이거 음수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냥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요 경우,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 두 가지로 두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장난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더 있을까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켤레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작성,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 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근줄 때는 대입,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 공식 변형, 그 다음에 켤레근, 예, 요런 거, 요 방법들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